한국기영과 바둑TV가 주최 주간을 맡았고요.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어린이가 참가합니다. 우승 상금 500만 원, 준우승 상금 200만 원입니다. 우승 특전으로는 이창호 국수와의 특별 대국, 그리고 아마 3단의 인어가 됩니다. 대국 규정은 제한 시간은 각 15분, 초읽기는 30초 3회입니다. 자, 대진표인데요. 역시 예상대로 주연우 어린이와 원강아 어린이가 4강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두 어린이가 강력한 우승 후보였는데요. 4강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준 어린이와 김하윤 어린이가 만났네요. 또 하윤 어린이는 평소에도 흙을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3-3 침투를 했어요. 이 어린이 명인전에서도 인공지능 포석이 자주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최신 포석의 흐름 자체가 이 AI 포석이 프로들도 그렇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특히 그런 면이 있고요. 재밌는 것은 두 어린이가 호남 예선에서 올라왔는데 8강까지 진출을 했어요. 그래서 김하윤 어린이는 광주에서 왔고요. 이준 어린이는 전주에서 왔습니다. 전라도를 대표하는 두 어린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전주와 광주는 유명 기사들이 아주 많은 걸로 유명하죠. 그렇죠. 또 전주 출신 프로기사 하면 이창호 프로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네, 이창호배 어린이 다육대도 있고요. 그 덕분인지 나현, 이동훈, 홍성지 프로와 같은 유명 기사들이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또 광주 출신 프로기사도 정말 많죠? 그렇죠. 광주 출신 기사들이 여러 명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김지석 프로와 최정 프로가 있습니다. 그렇죠. 최정 프로도 광주 출신이죠. 초반 포석은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특징이 포석은 그렇게 어린이들이 시간을 투자하진 않은 것 같아요. 포석은 빠르게 두고 중반전에 보통 승부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침투. 여기서 모자 씌움이 일감이죠. 그래서 방금 배기 둔수로는 어깨 짚기가 좋았을 것 같아요. 네, 방금 그 자리. 어깨 짚기로 삭감 가는 게 더 나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흙이 방금 모자 씌운 자리가 너무 보이는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침투보다는 배기 처음부터 어깨를 짚어서 삭감을 갔다면 더 편안한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이준 어린이가 좀 급하게 들어갔는데요. 이 하윤 어린이의 장점이 공격력이라고 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백이 밀어가야죠. 자, 여기서 하윤 어린이의 공격력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 백이 이곳을 밀어간다면 받아주면 무난하고요. 일단 자세가 흙이 괜찮아요. 여기서 석점의 가운데 공격을 하고 있고 백이 탈출을 해야 하는데요. 여기를 이제 백이 붙여서 탈출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가 선수잖아요. 절대죠, 거의. 찍으며 한 점 연결이 끊어지기 때문에 백이 늘어받을 때 흙이 막아간다면 과연 탈출이 가능할지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사는 것도 좀 의문스러운가요? 네, 일단 답답하죠. 그래서 애초에 너무 깊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보통 상대방의 집이 커 보이면 좀 진다고 하잖아요. 네. 고수가 될수록 네, 일단 그 자리에 밀어갔고요. 늘어둔다면 무난하죠. 욕심부리면 오히려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석점으로 늘어두면 무난한데 지금 어디를 둔 건가요? 씌워간 것 같은데요. 네, 거기를 씌워갔죠. 그건 좀 무리가 될 수도 있는데요, 흙이. 백이 한 칸을 뛰면서 흙도 약점이 많아졌거든요. 네, 거기 지켜야 돼요. 안 그러면 연결이 끊어질 수 있어요. 하윤 어린이가 좀 더 강하게 두어갔는데 우선은 그냥 받아둔 것보다는 결과가 좋지 않은 거죠. 무난한 거죠. 네. 지금도 어렵긴 합니다. 우선 그 자리는 절대 선수고요. 이제 문제는 여기서 포위가 가능하느냐 이게 문제인데요. 여기서 막을 수 있으면 좋은데 막지를 못하죠.
원래는 이런 자리에서 흙이 막아갈 수 있어야 답답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된 원인 자체가 흙이 참아줄 타이밍에 참지 않고 한 칸을 뛴 다음에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약간 아쉽습니다. 좀 더 강하게 두어간 것이 공격으로서는 좀 좋지 않았네요. 방금 자리도 흙이 2단 터쳤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네. 네. 왜냐하면 지금 장면에서는 이 젖히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애초에 흙이 이제 여기서 젖히고 2단 젖혔으면은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지금 느니까 백이 민 거잖아요. 네. 네. 이건 흙이 집으로 득본 게 없기 때문에 오, 반격이 나서네요. 백도 이제 흙의 약점을 노려보나요? 네, 여기서 흙은 그래도 걱정할 필요 없는 것이요. 선수가 여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를 두고 그 자리가 선수이기 때문에 끊어지는 것이 두렵지 않은 건가요? 네, 여기는 이쪽에 있기 때문에 나가도 막아가면 크게 백이 할 만한 자리가 없죠. 이 한 점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자, 하윤 어린이가 그냥 단수 치려다가 조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타이밍 두면 될 것 같아요. 생략을 했어요. 네, 그대로 가도 됩니까? 장문을 씌우겠다는 뜻일까요? 지금 장문은 약간 타이밍이 늦는데요. 여기 끊어가면 어떡하죠? 한 점이 있는 네, 곳으로요. 네, 한 점 끊어가면 타이밍이 늦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 나가야 되는데 이게 나와서 막아야 되는데 끊고 지금 타임이 약간 애매한 것 같아요. 이제는 안 받아줄 수도 있는 거죠. 중앙 쭉 받아주네요. 들어가야지 않나요? 일단 타이밍이 흙이 좀 늦었어요. 왜냐면 장문이 아니라 지금 입구자 대연에 이 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네. 돌이 원래는 막혀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바로 네. 여기가 한 칸 공배가 비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백이 있는다 하더라도 저 나갔을 때 여기를 찌르고 여기를 끊어놓고 여기까지 끊어두고 여기를 백이 끊어두고요. 잡으면 연결이 이제 끊어졌잖아요. 여기가. 네. 근데 이 한 점이 끊어지면은 흙이 좀 곤란하죠. 저 애초에 이 들여다보는 교환을 흙이 먼저 했었으면은 흙이 더 좋았겠죠? 자, 초반 행마가 좀 꼬였는데요. 네, 아까 흙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수습이 필요한 장면입니다. 네, 바둑은 그래서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장문 씌운 다음에는 좀 늦었어요. 장문 씌운 다음에는 좀 늦었고요. 이걸 두기 전에 먼저 뒀어야죠. 그냥 버리는 쪽을 선택하는군요. 네, 이거는 백이 좀 잘 됐네요. 모양이, 네, 흙의 모양이 안 좋아지죠. 흙이 오히려 곤마로 몰릴 수도 있는 장면이 되었는데요. 방금 그 수는 약간 백이 기분에 취한 수인 것 같은데요. 지금 중앙 젖히는 게 흙도 기분이 좋거든요. 그렇죠. 그 자리를 백이 한 칸 띄었어야죠. 흐름 거기가 자체가. 중요한 네, 자리였네요. 그렇죠. 그래서 흙으로서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해볼만 합니다. 백이 여기를 한 칸 먼저 띄어두고 흙이 중앙 둘 때 그때 두었어야죠. 물이 흘러간다고 하잖아요. 네. 돌의 흐름이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약간 물이 잘 흘러갈 듯 하다가 역류하고 있나요? 네, 맞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젖히니까 손길이 멈췄죠? 네. 이게 문제예요. 백이 물론 기분 좋은 흐름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손이 이준호리니까 약간 빨랐어요. 그렇죠. 이렇게 제자리 걸음해야 하잖아요. 좀 흐름이 자연스러울 때는 다음 수가 바로바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네, 확실히 어려운 장면이 되니까 어린이들의 손이 멈췄습니다. 네. 지금부터의 흐름이고요. 자, 백은 중앙으로 한 칸 뛰어나와야죠. 보시면 이 자리가 좋은 자리예요. 여기를 뛰어나와야죠. 반대로
흙이 두면은 답답해지죠. 거기까지 선수할 수 있고요. 백이 흙이 받았을 때 여기를 뛰어나오면 되겠습니다. 그 자리가 대세점이군요. 네. 오, 어머, 받질 않았어요. 거기를 안 받아요. 집으로도 크고, 또 자유로운 발상이라도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흐름 자체가 약간 내가 흙이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그럼 반전을 꾀야 되잖아요. 일단 침투하고 나니까 또 만만치가 않죠. 네. 좌변 쪽에서 좀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것 같고요. 네, 승부수를 먼저 띄웁니다. 자, 여기서 백은 이곳을 한번 응수를 물어보고 싶어요. 이곳을 어떻게 받을지. 바로 물어보네요. 네, 좋은 타이밍입니다. 흙은 어떻게 응수하는 것이 좋을까요? 쉽지가 않아요. 이게 마음 같아서는 욕심 다 부리고 싶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다 하고 갖고 싶어요. 네. 실내로는 다 갖고 싶은데, 문제는 여기 선수잖아요. 그럼 이도를 이렇게 씌워갔을 때 좀 더 강력해지거든요. 그래서 실전에 거기까지는 욕심을 내지 못했고요. 이쪽 응수에 따라 좌변 공격이 달라지는 거죠. 네, 여기서 백이 만약에 있는 게 선수가 된다면 참 좋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확신이 있다면 이렇게 둘 수 있는데요. 이 있는 교환이 집으로는 악수이기 때문에 바로 날짜를 씌워갔습니다. 네, 두 번째 승부처가 왔는데요. 백도 이도를 제압하지 못한다면 바둑이 또 어려워질 수 있어요. 우리 준이 어린이는 몸을 좀 앞쪽으로 기울여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이 집중해야 될 타이밍이라서 바둑판에 몰입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백도 쉽진 않아요. 그래서 날일자가 일감이긴 했는데 약간 속수 같아 보였지만 사실 붙이는 수도 있거든요. 위쪽으로 붙이는 수요. 네, 그 또 생각을 해보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준 어린이가 2단을 젖혀갔는데 이건 이제 미끼예요. 잡으라는 거죠.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선수가 듣지 않습니까? 여기를 막겠다라는 뜻이죠. 여기서 이거를 백이 막으면 이 교환들이 있기 때문에 흙이 좀 답답하지 않느냐라는 책략이 있는 수이고요. 그렇다면 미끼를 물면 안 되는 걸까요? 미끼를 네. 안 문다면 네. 자,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요. 이 사화를 봐야 돼요. 이 사화를 굉장히 어렵거든요. 자체를 보신다면 젖힌다면 이거는 이제 패인데요. 좀 사활이 어려워요. 여기를 빠져서 이런 진행이 네. 되는데 이 사활이 사실 너무 어려운 사활이라 두 어린이가 알고 있으면 좋은데 그걸 다 알고 두면 바둑이 너무 세잖아요. 이런 패 모양이거든요. 지금 하윤 어린이는 아예 응수를 하지 않았거든요. 기대의 대결인가요? 네. 이제 끊는 진행이 여의치가 않다고 본 것 같은데요. 이쪽 이것도 끊는 것도 강력한데요. 물론 중앙은 기분이 좋습니다만 좀 현실적인 집으로만 본다면 귀가 훨씬 크죠. 그래서 흙도 사실 이쪽으로 끊고 한번 승부를 걸어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는데 수상전에 좀 자신이 없었나 봅니다. 네. 시원하게 빵 따내면서 중앙 쪽 차지를 했고요. 백은 그쪽 한 번 더 지켜두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네. 손을 돌려도 괜찮은 건가요? 맛이 남아있죠. 언제든지 흙은 젖히고 호구 치면 패를 만들 수 있는 모양인데요. 그 자리는 사실 10점 만점에 한 5점은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장 급한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둔다면 2점만 젖히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네. 또 흙이 또 수습을 잘하고 있어요. 중앙 쪽을 막아가겠다는 뜻일까요? 그렇죠. 지금 둔수는 흙이 아주 잘 두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백이 둔다면 역시 2점만을 두들기는 게 무난하고요. 저는 여기 왜 안 뚫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뚫는 거 안 큰가요? 상면 쪽이요. 네, 여기 뚫는 거 남아있죠, 지금. 자, 일단 백이 약간 실수가 나왔고요. 그렇죠. 막는 자세가 좋죠, 지금.
중앙 쪽이 많이 두터워졌는데요. 네, 그래서 방금 백이 둔 교환들은 흙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좀 상대방을 도와주는 수순이었고요. 네, 중앙 쪽에 지금 뛰는데, 이럴 거였으면은 이제 이수로, 네, 이게 필요하다면 애초에 이수로는 그냥 여기 둔 게 나았죠. 붙이는 게 당연한 수인가요? 자신감 있는 수가 나왔는데요. 지금 노타임으로 붙여갔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붙이는 거 좋지 않습니다. 한 칸 여유의 간격을 두고 이제 이수로는 그냥 벌리는 게 낫죠. 두 어린이 모두 기세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흙이 먼저 둔다면 수가 날 것 같아요. 젖히면 바로 수거든요. 네. 젖히고 그냥 이어도 수고요. 사는 게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백으로서는 빨리 손 잡아서 이쪽을 보강하는 게 큰 자리입니다. 끝난 수도 가능한가요? 이게 이제 아직은 여물지 않아서 그래요. 왜냐면 바둑을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장점은 발상의 전환이 되게 자유로워요. 고정관념이 아직 없는 시기잖아요. 1년 좀 넘었으니까. 단점은 쌓아야 될 때랑 안 쌓을 때 구분을 아직 잘 못해요. 지금 이 싸움은 누가 봐도 흙이 불리하지 않습니까? 돌 개수를 보시면 백돌은 4개고 흑돌은 3개가 싸우고 있어요. 이미 돌 개수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흙이 좋은 싸움일 수가 없거든요. 이 하윤 어린이의 프로필을 어머니가 적어주셨거든요. 그런데 단점에 바둑 학습 기간이 짧아서 경험이 부족하다라고 적어주셨어요. 네, 그런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네. 사실 좀 경험이 올라간다 보면은 느낌적으로 알아요. 아, 이건 내가 좀 불리한 싸움이겠구나. 경험이 쌓이면. 근데 일단은 붙이고 끊는 이런 것들을 한창 할 때거든요. 네. 1년 좀 넘었으면. 쉽게 말하면 경험치를 쌓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또 재능은 또 있어요. 저런 걸 보면. 근데 먼저 끊었어야 되는 것 같긴 한데요. 자, 의도는 위로 이으라는 거죠. 아래로 따내야 됩니다. 지금은. 그렇죠. 정확하게 네. 인수하네요. 위로 뒀으면은 저는 흙이 무리 같은데 치받으면 흙이 좀 무리 아닌가요? 또 몰라요. 우리 한윤 어린이가 제가 봤을 때 재능은 확실하거든요. 재능이 바둑이 있으니까 지금 그렇죠? 수가 1년 2개월 만에 빠르니까. 여기 나와서 네. 8강까지 올라왔죠. 지금 슬기에 자신이 있어서 끊어간 거거든요. 저보다 쉽게 쓸 수 있으니까. 자, 일단 느는 건 어떻게 될지 볼까요? 네. 여기를 거기를 또 이어요. 이건 얘기가 받아주지를 달라지죠. 못했네요. 치받는 게 가장 강력했는데요. 받아준다면 끊어서 2점이 잡히는 것을 걱정했을까요? 이거는 갑자기 툭 또 풀렸죠. 늘었어야죠. 마치 당연한 수순인 것 마냥 빠르게 두고 있거든요. 어린이 명전이 이게 묘미긴 해요. 제가 예상한 것과는 다른 방향이 됐는데 일단 흙이 잘 됐어요. 백이 곧바로 몰릴 수도 있는 거죠. 네, 백이 그러니까 애초에 좋은 싸움이었는데 이거는 또 5대5가 됐어요. 자, 다시 한번 김하윤 어린이가 공격을 할 차례인데요. 자, 지금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두 어린이가 아직 시간이 있거든요. 이런 타이밍에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백이 늘면 잡힌 거 아니에요? 빠져나갈 수가 있을까요? 적어도 펜 날 것 같은데요. 또 늘질 않아요. 한 점을 버리고 좀 활용하겠다는 뜻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방금 젖힌 수로 있지 않습니까? 이 수로 이제 여기를 늘었으면은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왜냐면은 여기 붙여야 되잖아요. 네. 여기를 지금 설명이 의미가 없어진 거죠. 바로 가야 될 것 같아요. 2점을 다시 버렸거든요. 네. 발상이 자유로워요, 네. 확실히. 네. 저는 이제 고정관념이 사로잡혀 있으니까 당연히 2점을 살려야 잡으러 가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2점을 버리고 다시 잡으러 가나요? 네, 그 생각을 전 하지 못했어요, 사실. 어떤가요? 김규리 캐스터는 버리고 잡으러 가고 생각했나요? 생각을 못 했는데
재미있는 수법이네요. 네. 그래도 살리는 게 좀 더 확률이 높지 네. 않았을까요? 아, 지금은- 솔직히, 네. 그거 살렸으면 백이 좀 위험했던 거 아닌가요? 이거는 사실 살 것 하변 쪽 같은데요. 네. 정리가 되면서 귀의 맛도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민수로는 흙이 민수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를 찌르고 막을 때 잡았으면은 백이 전체가 위험했어요. 그래서 대마가 잡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거는 잡고 나니까 갑자기. 안형이 풍부해진 거죠. 그렇죠. 물론 100% 살았다고 보긴 힘듭니다만 거의 한 80%는 살았다고 봐야죠. 집은 백이 많거든요. 아, 이 느낌은 그거예요. 뭔가요? 재능은 풍부하나 네. 경험이 부족해요. 아, 확실히 그런 모습이 좀 드러나는군요. 네. 이진호리는 아주 노련하게 판을 이끌어가고 있고요. 지금 백은 챙겨놓은 실리가 많거든요. 자, 한 가지 조금 되게 신경 써야 할 것은 이 좌하기에 보시면 흙이 먼저 두면 이건 원만치 않아요. 아직도 수가 있나요? 네. 잡으러 오기 쉽지 않죠. 이거를 잡으러 오면 이거 이런 식으로 버텨가면 막상 끝까지 오기가 쉽진 않거든요. 백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끊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아, 이건 아쉽네요. 사실 백이 살았거든요, 이게. 네. 저는 솔직히 잡힐 확률이 높아봤는데 이순호리가 아주 노련하게 삶을 구했고요. 이 대마가 너무 예쁘게 살았어요. 네. 깔끔하게 산 거죠. 네. 아, 원래 흙이 강력한 공격을 할 수 있는 장변이었는데 너무 쉽게 살려주고 말았습니다. 자, 하윤 어린이는 다시 좌변 쪽으로 손을 향했는데요. 아, 오. 그거 되면 좋은데 안 되면 너무 악순데요. 작전이 과감해요, 일단. 네. 그 교환만으로도 좌변을 잡을 수 있다는 건가요? 네, 그리고 연결을 끊어가겠다라는 뜻인데요. 여기를 이렇게 잡으러 갑니까? 네, 잘 될까요? 쉽진 않아 보입니다. 네, 백이 붙여간 반격이 있죠. 아, 본인도 약점이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차렷하는 수는 본인의 약점을 지키면서 연결을 끊는 수였는데요. 잘 떨어지가 않는 수긴 하죠. 하윤 어린이가 오늘 계속해서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결과가 좋지가 않았어요. 네, 지금 그렇죠. 백이 역시 노련해요. 네. 백은 이게 대국 경험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두면 이기는지, 그러니까 이기는 길을 알고 있는 느낌이고요. 흑은 공격은 계속 하는데 실속이 없는 거죠. 다시 한번 백이 수습을 잘 했군요. 네, 이제는 더 이상 공격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뒷바둑을 가야 하는데요. 그동안 백이 열심히 실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귀 쪽이랑 좀 엮어보려는 걸까요? 그쪽에 수가 나면 좋은데 여기가 또 아쉽게 안 날 것 같아요. 그냥 끝내기를 하는 걸까요? 네. 단수 치고 밀어간다면 수가 좀 늘 것 같기도 한데요. 수 늘죠. 수 늘어도 그것만으로는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는 흑이 선수이지 않았을까요? 방금 백이 둔 자리지 않습니까? 네. 백이 막아서 잡은 자리, 이 자리는 흑이 여기를 먼저 두었다 생각해 보시면 대마가 전체가 아직 확실하게 눈이 안 나 있었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는 안 할 이유가 없었죠. 그 자리도 백이 차지했고요. 하윤 어린이는 눈에 보이는 선수 끝내기를 바로바로 결행합니다. 좌변 쪽이 사실 지금도 궁금하거든요. 흑이 단수 치면서 좀 패를 버틸 순 없을까요? 네, 거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기가 맛이 나쁘다 그러죠, 보통. 네.
흙이 먼저 둔다면 좀 맛이 나쁜 자리거든요. 여기를 패를 이제 무조건 이긴다 생각하고요. 여기 뒀을 때 이쪽을 막을 수는 없어요. 여기를 백이 막으면 바로 네, 이거는 수가 수가 나죠. 났죠. 그럼 이 수로는 양보를 해야 되는데 자, 내수니까 흙이 수를 줄여간다면 이것을 뭐 붙인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붙여간다면 수는 흙이 빠른데 네. 문제는 여기에 패가 있지 않습니까? 패를 계속 버티기가 어려울까요? 팩감이 이제 훨씬 많아야 돼요. 근데 팩감은 이미 흙이 소진하면서 지금 바둑을 두고 있잖아요. 이쪽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쪽을 이렇게 수가 난다는 거 알고 있었으면은 지금 두고 있는 진행들을 좀 아끼지 않았을까 네. 싶은데요. 하지만 그냥 마무리된다면 실리가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30초 3번입니다. 그 자리 정말 네. 노련하네요. 이준 어린이가 많이 좋아졌어요. 32강전에서는 굉장히 불안했거든요. 네. 좋은 바둑을 천신만고 끝에 승리했는데 16강전에서는 안정적으로 들어가서 완승을 거뒀고 오늘 대국도 하변에서는 확실히 흙이 정말 잘 됐거든요. 네. 네, 그 이후에 참 노련하게 판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대회가 재미있는 것이요. 크라이트 대회가 대회가 진행이 되면서 어린이들이 실력이 늘어서 돌아와요. 네. 불과 몇 개월 만인데 이 어린이가 원래 이 정도로 뒀나 싶었는데 몇 20초, 개월 만에 더 좋아져서 하나, 오더라고요. 둘, 그래서 셋, 저는 지켜보는 또 넷, 즐거움이 있습니다. 5, 6, 자, 지금 일곱, 팩감으로 여덟. 이준 어린이가 찝어갔고요. 하윤 어린이 초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변에서 영 아쉬운데요. 하변에서 흙이 진짜 기가 막혔거든요. 잘 만들어냈거든요. 네, 정말 내가 바로 광주의 신동이다. 그걸 보여줬는데 그 이후에 20초 두 점을 살렸으면 흙이 둘, 아무래도 바둑이 셋, 좋았을 것 같은데 넷, 갑자기 5, 6, 버리면서 7, 8, 너무 마음씨가 좋았어요. 9, 지금 어딜 둔 거죠? 지금 패를 이기기 위해서 네, 악스팩감을 썼고요. 이준 어린이 그냥 물러서네요. 이런 거 보면 이제 아는 거죠. 어디가 맛이 나쁜지 알고 있고 형세를 알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지금 내가 집이 더 많다는 거를 물론 정확하게 몇 집 유리한지는 모르겠지만 경험이 많다 보니까 이 정도면 내가 바둑이 좋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형세 판단이 확실하게 끝난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불안한 자리를 확실하게 정리합니다. 네. 저는 이 하전 쪽에 그런 수순들이 이 나이 때, 특히 2학년 어린이가 구사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그런 수순이었거든요. 네. 먼저 끊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끊어가서 백이 위로 이을지 아래로 이을지 물어보는 거는 이건 책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본인이 직감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왠지 이렇게 좀 좋을 것 같다. 흔히 기재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게 타고난 겁니다. 근데 하연은이는 그런 타고난 기재가 확실히 보이고요. 전투가 일어났을 때 어디서 수를 찾아야 되는지 그 감각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 거는 책에 나와 있지 않고 결국은 본인이 창의적으로 생각을 해내야 되는데 그걸 이미 갖고 있는 거죠. 다만 판수가 많지 않고 바둑을 좋아하겠죠. 좋아는 하지만 이기는 방법을 배우진 않았을 거예요. 두능 자체를 배웠기 때문에 20초 그런 경험 면에서 이준 셋, 어린이가 넷, 조금 더 위에 있는 거죠. 다섯, 이준 어린이는 여섯, 어떻게 두면 이기는지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9, 이 재밌는 점이 또 어린이들의 대국을 보면 승부와 관계없는 패를 절대 지기 싫어하거든요. 사실 저 패는 흙이 양보해도 그만이거든요. 이어도 집으로 그렇게 손해도 아니지 않습니까? 백에게는 또 부담이 전혀 없는 패인데요. 네, 근데 왠지 지기 싫은 거 있잖아요. 오, 바둑은 저도 네. 패는 이겨라.
지금 흙이 네. 아, 이거는 사실 되게 잘 두고 있는 거예요. 중앙 쪽이 원래 흙집인데 지금 흙집이 다 없어지고 있죠. 근데 이해는 갑니다. 이 패를 왠지 지면은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반패까지 좀 열심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렇죠. 중앙 집이 다 사라졌어요. 보시면서 이게 내가 타산지석이라고 하잖아요. 나라면 어떻게 두었을까? 제가 이제 이건 실수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왜 실수라고 하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하윤 어린이가 집에서 애교가 정말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이 바둑판 앞에 앉아있는 모습을 아. 보면 애교가 없어 보이거든요. 네. 지금 보세요. 이 백이 매우 노련하죠. 한 치 점을 받는 다시 거. 잡았네요. 네. 치받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끼우는 수를 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선 거예요. 저런 것들을 바로바로 캐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둔 다음에 끼우는 수를 둬야지라는 걸 알고 치받은 거거든요. 다음 노림까지 생각을 한 거죠. 자, 이제 끝내기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판이 많이 좁아졌습니다. 사실 8강전부터는 좀 천천히 두는 어린이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오늘 대국은 좀 빠르게 진행된 것 같아요. 이준 어린이는 단점이 속기거든요. 오늘도 역시 위험했습니다. 흙이 좀 더 강력하게 공격을 했더라면 하변과 중앙에 이어진 대마가 잡힐 가능성이 훨씬 컸던 돌이었고요. 네. 김하윤 어린이는 나이도 그렇지만 일단 이런 초읽기 바둑이죠. 이런 것들을 별로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무대 경험이 없다고 표현을 하죠, 보통. 그렇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일곱, 시간 안배를 여덟, 어떻게 할지를 아예 아홉, 배운 적이 없으니까 네. 두 번 남았습니다. 대회를 진행하면서 아마 초읽기 바둑을 도왔을 거예요. 이준 어린이는 장점에 적어준 대로 오늘 실리를 많이 챙기면서 집으로 좀 앞서 있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집은 항상 많았고 이제 대마만 살리면 되는 그런 바둑을 둔 거죠. 쉽게 말하면 기분은 흙이 좀 더 냈어요. 네. 공격도 여러 번 하면서 대마도 한번 몰아보고 잡으러 갔는데 대마라는 것이 잡으면 좋지만 못 잡으면 실속이 없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피부로 느껴봐야죠. 그래도 하윤 어린이가 바둑을 좀 즐겁게 둔 것 같아요. 재미는 있죠. 방금 네, 끊어지는 자리였죠. 그렇죠. 지금 백의 사활상 찝는 자리가 선수였기 때문에 한 점을 잡을 수 있었는데 네, 맞습니다. 이제 이은수로는 여기를 끊고요. 여기를 이제 끊고 백이 나가면 여기를 찝어서 옥집 만드는 것과 끊는 것이 맛보기였죠. 그래서 아직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천천히 두면 좋은데 두 어린이가 아직까지 시간이 남았어요. 네. 그 속도가 빨랐다는 얘기죠. 자, 이제 한두 집 정도 끝내기가 남았습니다. 네. 여기서 손이 멈췄네요.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요? 가끔 해설하다 보면 어린이들의 머릿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네. 때가 많아요. 하나, 둘, 셋, 넷, 저희가 생각하는 다섯, 거랑은 정말 여섯, 다르겠죠. 일곱, 네, 그렇죠. 여기가 아홉, 뭐 큰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돌이 연결이 끊어지고 사활이 걸리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 좋죠. 근데 아직까지 그런 거 복합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냥
그냥 김하영 언니는 바둑만 많이 두면 될 것 같아요. 판수가 경험이 많아지면 네. 많아지면 정말 무섭게 성장할 것 같아요. 자, 이제 공배만 남았는데요. 집 차이가 어느 정도로 벌어졌을까요? 네, 지금은 아무래도 보통 우리가 19줄 바둑판에서 왼쪽 편에 보시면 백집이 쭉 이어졌죠. 네. 이렇게 쭉 이어진 집들이 세우면은 생각보다 참 클 때가 많습니다. 왜냐면 쭉 연결되면서요. 막힘없이 집들이 지어졌잖아요. 지금은 백의 집이 좀 많겠죠. 그래도 하윤 어린이도 우변 쪽에서 좀 집을 많이 확보했거든요. 오늘 바둑의 승부처는 역시 하변 쪽 백대마의 사활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중요한 순간에 네. 어린이가 손이 빨리 나갔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면 좋겠죠. 개가를 하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네요. 걔가 하는 자체가 즐거워서 네. 어렸을 때 바둑은 저도 중간에 멈추지 않는 이유가요. 진 건 알아요. 진 건 아는데 이 걔가 하는 즐거움이 또 있거든요. 돈을 내온 즐거움이죠. 아, 키가 작아서 일어나서 개가를 일어나서 했어요. 개가를 했어요. 자, 흙이 30집이 났고요. 네, 100집은 딱 60집이네요. 30집 차이가 났죠. 네, 136집 반 승리를 거뒀네요. 차이가 많이 벌어졌네요. 자, 오늘 대국은 이준 어린이가 100으로 36집 반 승을 거뒀습니다.